네, 이제 미적분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 문제는 역함수 문제인데요. 역함수 요즘에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hx가 이제 gx에 대한 분자 분모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k 때만 3분의 1을 갖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 조건을 보니까 h0은 1이고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잡혀 있네요. 그랬을 때 이제 f'0이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k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미분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이제 최고차항 1로 나와 있고 3차 함수니까요. 일단 가조건, 나조건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다음 h0은 뭐가 되죠? k가 양수기 때문에 위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의 g0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이 값이 1이래요. 그러면 G형은 당연히 0이죠. 자, 그리고 F형도 0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K로 다가갈 때의 값은 이 값은 3분의 1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GK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이고요. 자, G'K는 G'의 K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G'K는 다시 얘기하면은 F'의 GK분의 1이잖아요. 근데 지금 GK가 K니까 F'의 K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F'의 K의 값은 3이 되는 거고, FK는 당연히 K가 됩니다. 자, 이렇게 fx에 대한 식이 조건이 많이 구체화되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더 나와 있고 최고차항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fx는 한 문자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얘를 이제 그래프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은 연산으로 접근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fx식이 0,0을 지나가고 k, k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자, 여기 k, k니까 자, 이게 이제 y는 x라는 요식하고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직선이랑 3차 함수가 두 번 만나게 되면 허근을 갖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다른 세제근을 갖는 케이스인데 자, 이 값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역함수가 이제 존재해야 되니까 변곡점에서의 그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F'0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모르니까 잠깐 P라고 놔두면요. X좌표를 P라고 두면 우리 인수곱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fx-x라는 식이 지금 근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F'0의 의미는 얘에 대해서 인수곱을 생각하고 1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0 넣어주고 0 넣어주니까 pk가 돼요. 근데 이 값이 이제 최대값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부호가 반대에 있으면은 이 값을 우리가 최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림인지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가 0,0이고 뭐 여기가 이제 p, 뭐 또는 k하고 p의 자리는 이제 바꿀 수 있지만 둘 다 이제 양수 범위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곡점의 위치는 3분의 p 더하기 k 꼴이 될 텐데 자, 그것도 이제 계산해서 넣어도 어차피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만으로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식으로 접근하려면 물론 이 식으로 접근해도 되지만 위에 이제 k에 대한 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k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식으로 접근하는데 최고차항이 1이죠. 그럼 x-k의 세제곱. 자, 지금 여기 개수는 모르니까 아까 p 썼으니까 q라고 잡을게요. x-k의 제곱. 자, 1차항의 개수는 3이고요. 그리고 상수항의 개수도 상수항도 3이에요. 그럼 이제 f에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k의 세제곱
더하기 QK의 제곱 마이너스 3K 뒤에 K 더하니까 마이너스 2K가 0이 돼요. 자, 그럼 K 이렇게 하나씩 다 약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Q라는 값은 뭐가 되냐? 이제 K 양수니까요. K분의 K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fx라는 식이요.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어줘야 될 식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f'0의 값의 최대. 요거를 구하는 건데, 자, 그래서 f'x를 구해봅시다. 그럼 3배의 x-k의 제곱에, 자, q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k분의 k제곱 더하기 2. 자, 그 다음에 이제 2배 앞으로 꺼내줄게요. 자, 2배의 x-k 더하기 3이에요. 자, 그럼 f'0은 얼마죠? 자, 그대로 들어가니까 3k의 제곱에, 자, 0이 들어가면 k가 약분돼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자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k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데, k값의 범위라는 건 결국에 방금 위에 있었던 요 도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지 않으려면은 f'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자, 근데 짝수니까 가운데 있는 값 k분의 k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서, 자, 누굴 빼면 돼요? 네, 이제 9를 빼면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합차꼴로 이제 빠져나오니까 k분의 k제곱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가 돼요. 근데 이게 둘 다 지금 양수잖아요. k가 양수니까. 그럼 왼쪽을, 네,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올라가면은 k제곱에 이제 넘어가니까 이 값이 더하기 2가 3k가 되고, 자, 다시 넘어오면은 k제곱에 마이너스 3k 더하기 2가 되니까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k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k 값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3이 되는 거죠. k가 2일 때. 네, 그래서 알파의 값이 2가 나오고 그때 최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알파 구했으니까요. 네, 여기다 이제 2 대입해주고, 자, h9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h9는 이제 k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값에다 9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쪽에서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은 9 마이너스, 지금 k가 2예요. 다입니다. 자, 9 마이너스 2분의, 자, g에다가 9를 넣어주고 빼기 2를 걸어주면 되는데, 자, 뒤에 g'9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고려해서 g9를 구해주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g9를 구한다는 얘기는 역함수 우리 fx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g9는 얘를 모르니까 잠깐 뭐 t라고 놔볼까요? 그러면은 f에다가 t를 넣었을 때 9가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f에다 t를 넣었을 때 9가 되는 값을 찾자. 자, 그러면은 f 함수를 이제 완성을 시켜주면 되는데, 아까 f 함수 여기 있었네요. 여기다 2, k 값에다 2를 넣어주게 되면은 2분의,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2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값을 넣어줘야지 9가 나올까? 이런 건 이제 간단한 값으로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잘 보니까, 아, 개수의 합이 다 지금 9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개수의 합이 9니까, 자, t는 3이면 되겠죠. 전체에 있는, 네, 개수들을 다 3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3이니까요. 앞에 있는 값은 편하게 7분의 1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G'의 9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네, F'의 G9니까 F'의 3분의 1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러면은 미분하게 되면은 x-2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개수만 쭉쭉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네, 3 더하기, 그 다음에 2가 미분됐으니까 6,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4분의 1에서 2를 곱했으니까 42분의 1이 답이 되는데, 자, 이때요. 지금 살짝 여러분들 그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 요 부분이 마음에 걸리면 요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좀 잘 봐볼게요.
자, 이게 평행이동된 식인데 평행이동된 식을 미분한식이죠. 자, 미분한식을 잡았는데 미분한식에서 그냥 판별식을 적용해도 되냐? 네,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 이 값이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차 함수가 이제 x축보다 더 위에 떠 있다 이런 얘기죠. 붙어 있거나. 그럼 x축 방향으로 아무리 평행 이동시킨다고 해도 이제 원래 떠 있던 게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행 이동되기 전 개수만 보고 바로 판별식 적용해서 t의 값의 범위를 k 값의 범위를 찾아줘도 되겠습니다. 네, 28번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식으로 접근하는 계산 유형의 문제들이 요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역함수 미분법을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29번 문제는 이제 작년 수능 변형 문제로 볼 수 있죠. 네, 계산은 더 간단해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첫째 항이 1인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N은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자, 안쪽에 들어있는 수열을 보니까 이건 이제 짝수 번째로 넘어가는 수열이고 뒤에는 절대값이에요. 그럼 얘는 항상 양수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A, EN이 있는데 앞에 A, EN이 계속 양수면은 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우리는 공비가 음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급수의 계산을 해주니까 자, 여기 있는 요식은요. 자,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1-r 제곱에 자, 20 곱하기 a2가 되고요. 자, 뒤에 있는 값은요.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r의 세제곱에 이제 절대값이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런지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이 안쪽에 있는 것만 잠깐 살펴보면은 A2의 절대값, 그 다음에 A5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죠. 자, 세 칸씩 늘어나는데 이 식을 우리가 A2의 아래 세제곱이잖아요. 절대값. 근데 절대값은 항상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곱하기는 띄워줄 수 있다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공비 자체를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위에 있는 값은 A2의 절대값이 되고요. 그 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이때 A2는 음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이 절대값을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A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2는 0이 아니니까 이제 약분이 되겠죠. 아, 앞에 21이 붙어 있었죠. 21은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아래 제곱은 절대값 아래 제곱과 같고요. 자, 아래 세제곱을 생각했을 때 얘가 음수니까 나올 때 더하기로 나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 이걸요 그냥 이렇게 풀어줍시다. 얘는 그냥 아래 제곱이었고 자, 이 뒤에 있는 식은 세제곱하면 음수니까 더하기 아래 세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를 이제 통분하고 분자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에 1 더하기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21에 1 마이너스 아래 제곱은 0이 되고요. 자, 둘이 이제 지워주니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고 뒤에는 21에 1 마이너스 r이 되겠네요. 앞에 여기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은 정리해보면은 20 r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0이고 플러스 있으니까 플러스 r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4r 더하기 1과 5r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r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을 구하고 나니까 그 아래 이제 급수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자, 얘도 이제 수렴한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얼마예요? 이 극한은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 정리해보면 an 3배의 절대값 an 더하기 bn이에요. 근데 지금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 값을 모르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거 맞는데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값을 짝수든 홀수든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먼저 n이 짝수라고 해보면은 위에 있는 값은 짝수 번째는 이제 공비가 음수였으니까 초항이 양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an분의 bn이 0이 되는 거죠. 극한을 취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홀수 번째를 생각해 보면 홀수 번째는 양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bn이라는 식은 자, n이 짝수일 때는 3배의 an이 되는 거고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3배의 an이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제 b1 곱하기 시그마 n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bn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1은 그러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3배 a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짝수 더한 거랑 홀수 더한 거의 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짝수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이제 초항은 b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은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홀수 번째도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분의 b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분모는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통분시켜 주고요. b2하고 b1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짝수니까 3배의 a2가 되는 거고 얘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3배의 a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둘이 더해 줍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고 앞에 있는 거랑 만나서 4분의 45가 되고요. 자, 곱하기 분모로 들어가 있는 값은 1 마이너스 16분의 1이었으니까 16분의 15인데 역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15분의 16이 되겠죠. 자, 그럼 약분하고 약분해 주니까 전체에 있는 값은 1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두 개짜리 등비 수열의 극한을 등비급수를 계산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문제를 같이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요. 그랬을 때 아래 이제 x가 2분의 3에서 그 값을 가지고 f-ln 2분의 3이 있으니까 이거는 대칭성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부호만 다르니까요. 자, 그랬을 때 아래 이제 정적분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래 모양을 보니까 지금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꼴이잖아요. 그래서 부호 판단을 해주고 범위를 나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환적분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적분 계산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거 보면은 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도함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도함수 활용 문제. 그리고 적분 그 자체로 적분으로의 해석이 있다고 했죠. 적분의 활용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첫 번째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렇다고 했어요. 일단 적분으로 해석한다고 하려면은 미분을 시켰을 때 이 식이 아주 복잡해야 됩니다. 더 복잡한 식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얘를 미분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f'x는 네, 그대로 넣어주니까 ln에 자,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f0은 0이죠. 자, 그럼 미분했을 때 안쪽에 있는 게 a 값이 0하고 1 사이라고 주어져 있는 진수 조건도 잘 만족시키고요. 네, 이 복잡하지가 않죠, 도함수가. 그리고 이 함수를 보고 마지막에 치환적분을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절대값의 부호만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함수 활용 문제는 항상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원시함수 그래프도 같이 그리기로 했죠. 덧 그리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자, fx라는 식은 f 도함수를 구했더니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어서 우함수 형태고요. 0,0을 지나기 때문에 fx는 기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냥 로그 함수죠. 자, 여기 0,0 넣어주면 ln에 1-a를 지나가는 로그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함수죠. 그래서 f'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근데 어디를 지나간대요? 네, ln의 2분의 3을 지나간대요. 이 값을 넣었을 때가 정확하게 얼마다? 네, 0이 돼서 그 값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은 마이너스 ln의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원시함수를 그려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가운데가 원점이니까 이렇게 x축이 잡히는 함수가 바로 fx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fx를 다 찾았는데요. 자, 마이너스 ln 2분의 3을 넣어준 값은 이 값은 6분의 fk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양수니까 6분의 fk k가 한 요 정도에 있어서요. 이 함수값하고 여기 있는 함수값이 6배 차이가 나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함수값과 네,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6배 차이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k라는 문자는 썼으니까요. 뭐 여기를 6h라고 잡아줄게요. 자, 여기는 h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이 반대쪽에 있는 값은 얼마가 돼요? 네, 이 값은 마이너스 h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부호 판단을 해주고 적분만 계산을 간단하게 해줍시다. 자, 그러면 0부터 k까지라고 잡혀 있는데, 자, 도함수의 모양을 보고 부호를 판단해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감소하죠. ln 2분의 3까지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f'이 나오고요. 자, 뒤에 있는 값은 이제 계속 증가하니까 ln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k까지는 증가하는 이제 부호를 그대로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모를 잠깐 살펴보니까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적분해 보면 마이너스 붙어 있고 ln에 자, fx 더하기 f의 k의 절대값. 자, 뒤에는 ln에 이건 그대로 이제 f의 x 더하기 f의 k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 구간은 ln 2분의 3부터 k까지. 자, 앞에는 0부터 ln 2분의 3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호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ln 2분의 3이 여기거든요. 마이너스 h. 근데 fk는 이제 6h니까 어떤 값을 넣어도 얘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니까 ln에 자, 2분의 3을 넣어주면 이제 마이너스 h 더하기 6h, 5h입니다.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f0은 0이니까요. 그대로 fk니까 얘 6h가 되는 거죠. 더하기 자, 뒤에 있는 값에서는 kk니까 이번엔 ln에 얘는 이제 12h가 되는 거죠. 자, ln에 2분의 3을 넣어줬을 때 값은 아까 5h였죠. 자, 그럼 이걸 우리 이제 계산에 맞춰보면은 자, h는 지워지고 ln의 5분의 6이 되고요. 뒤에는 ln의 5분의 12가 되니까 ln의 5분의 72가 됩니다. 자, 이제 2의 피승이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p거든요. 그러면은 2의 피승은 5분의 72가 되는 거죠. 네. 아, a 값을 아직 안 구했네요. 그 값을 넣었을 때 값이 0이 되니까 f'에다가 이쪽에다가 ln의 2분의 3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f'이 여기 있었으니까 2의 ln 2분의 3이니까 그냥 2분의 3 빼기 a가 0이 되는 거죠. 즉
a의 값은 2분의 1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둘이 곱하니까 여기가 25가 되네요. 둘이 곱하면 25, 여기도 25. 자, 그럼 25분의 36이 되는데, 자, 이 값에다 이제 100을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4를 곱했으니까 144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미적분 문제들을 함께 봤는데요. 네, 적분이랑 급수랑 그리고 도함수 문제가 하나씩 잘 나왔고요. 적분 문제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도함수 활용으로 원시함수를 그래프를 해석하는 치환적분 계산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급수는 작년 수능 변형 문제로 나왔고, 자, 28번 유형에서는 계산식으로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역함수 미분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적분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